자, 지금 뭐 시끄럽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부터 시작해서 분권형 개헌이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유심 작가도 기괴하다는 말을 했고 정계 개편이라는 말도 했잖아. 이거 연임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야? 이렇게 여기저기 복잡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홍사원쇼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하면 가끔 해결책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늘 내용은 순서대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전개 순서를 오늘 제가 고심해서 기획한 거라서 오늘만큼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자체적인 스피커 영향력 내지는 자체적인 힘을 좀 빠르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는 정달성 청청 유랑단장 제명 제소 의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및 내각제 논란, 이런 거였죠. 일단 이걸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 내각제로 개헌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결정짓고 보진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상 결론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정달성 단장 제명 제소 의결,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뭔가요? 정달성 단장이 대리 투표를 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퍼지고 있죠. 가장 한심한 건 민주당 내부 내지는 민주당 관계자들까지도 대리 투표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을 퍼뜨리고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래서 시사타파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걸 퍼뜨릴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포한 거겠죠. 이거 논란될 게 전혀 아닙니다. 대리 투표가 아니라 투표 안내를 했던 거고요. 이미 자료가 공개됐잖아요. 온라인 투표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모바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 방법을 여쭤보셨고, 정달성 단장은 그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하거나 정달성 단장이 특정 후보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럼 실제 후보 선택과 최종 투표는 누가 했냐, 이 투표 방법을 여쭤보신 권리당원 어르신께서 직접 하셨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어르신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 영상 짧게 보고 올까요? 인터넷을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것을 좀 가르쳐주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요? 투표 방법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투표를 이제 누가 했냐, 이게 이제 투표는 내가 했죠. 그것을 앞에 부분만 악의적으로 쫙 편집해가지고 마치 대리 투표한 것처럼 그래서 막 엄청 돌리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대리 투표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요. 내가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네. 사진까지 올렸냐 이거예요. 막 영상 막 올리고 사진 올리고 막 돌아다녀서 저도 지금 몇 군데 지금 상황 파악하고 보도자료 내고 사실관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아닌 것, 다시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 저희도 할 수밖에 없다, 그쪽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심각하게 명예훼손한 거라 명의가 실추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 방법을 안내해 준 건데 대리 투표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아니지 그거. 네. 투표는 내가 했지. 가르쳐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앞에 방법을 가르쳐 준 거를 투표까지 제가 한 것처럼 보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만 그냥 가르쳐 준 거지. 투표는 내가 했지. 안 그래요? 어머니, 오늘 찍은 영상은 요거 허위사실 바로잡고 하는 데서 활용을 해도 되죠?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 때 써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 어르신께서 굉장히 당당하게 투표는 내가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뉴시스가 확인한 영상에서도 정달성 단장은 투표 바로 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런 안내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해도 이건 대리 투표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대리 투표라는 제목을 붙여서 나갈 사안도 아니고, 만약 대리 투표로 제목을 붙여 여기저기 나가고 있다면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제명제소를 의결해버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글도 올려드렸는데, 정민철 씨 보세요. 민주당 순천 대리투표 청청 유랑단장 제명제소, 이렇게 제목 따라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민주당 문화전쟁의 평균인가? 이걸 인스타 퍼포먼스라고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고 가만히 복귀해보니, 그러고 보니 이런 사람들 보면 뻔뻔함을 넘어서 아예 이제
대놓고 이러네? 이런 생각도 좀 중요하게 스치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신 상태에서 주제를 넘어가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 내각제를 하려 한다 이런 말이 막 돌잖아요. 그럼 일단 이걸 확정짓기 전에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보자고요. 연임? 내각제? 이게 진짜 가능한지를 우선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판단하시기 좋게 두 가지 경우 모두 다뤄드리겠습니다. 연임이나 내각제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게 일단 포인트죠. 이게 얼마 전에 난리가 났던 연임 가능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 128조 2항이 뭐냐? 간단합니다. 이 헌법 조항이 있으면 예컨대 오늘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제로 바뀝니다. 설령 이 개헌이 오늘 됐다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이 개헌 내용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해서 4년 연임제로 바뀐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다? 이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연임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실제로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할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더라고요. 일단 헌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일반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가정하면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개헌안을 우선 발의합니다. 이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거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서 발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헌안 내용을 공고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여기서 표결 찬성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하면 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까지 완료가 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투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말했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선택이다.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걸 찬성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냐? 이게 이제 최근 논란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다? 이번 골프 회동 관련 보도 내용이겠죠. 일단 이 골프 회동은 언제 있었던 거냐? 보도에 따르면 오래전 일이 아니고 지난달 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프 회동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 국힘 소속 다선 의원들. 그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건 국힘당 김태호 의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김태호 의원이 어떤 말을 했냐?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죠. 이게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연임 가능 시나리오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제 하루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던 겁니다. 여기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했던 발언도 불을 지핀 거죠. 그럼 반대로 연임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 이것도 공정하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128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불가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무조건 대통령 쪽으로 다 붙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를 했을 때 연임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나온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가능하려면 국힘까지 포섭을 해야 한다는 건데 국힘이 민주당 대통령 연임을 찬성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 128조가 유지된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지금 당장 줄어든다 해도 재출마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간 의심이 내각제잖아요. 이게 결국 총리 권한을 확대해서 일본하고 비슷한 형태로 간다는 의심인 건데 이건 헌법의 정부 형태 자체를 대부분 뜯어 고쳐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내각제도 보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싶다고 다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게 되고 총리를 추천한다 해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적어도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세 번째는 그럼 실제 나온 공식 입장들은 어떻냐? 이것만 보면 언론에서 다루는 방향과는 살짝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긴 합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현행 헌법 규정 앞에서 말씀드린 128조 2항을 언급하면서 본인은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청와대에선 어떤 입장이 나왔냐? 지난 7월 29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고만 한 게 아니라 128조 2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최근 법제처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냐? 국회에 제출한 답변이 있는데요.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연임 또는 중임 변경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현직 대통령 연임도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 발언 이후에 어떤 입장을 냈냐? 128조 2항을 직접 거론하면서 현직 대통령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골프 회동에서 나온 말은 대체 뭐냐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 이 말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김태호 의원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힘 쪽에서 제기되는 연임 독재 개헌설에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국힘이 반대하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근본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와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됐다? 만약 개헌이 추진되면 헌법 128조 2항을 건드리는지 건드리지 않는지 이걸 보면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됐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이 좀 필요한 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만약 이런 의혹 같은 게 임기 초에 나왔다면 누가 믿었을까요? 오히려 언론과 국힘의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임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자칭 친명들을 매우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의심이 증폭되게 된 원인 내지는 근거는 뭐다? 그간 정치적 이슈나 사안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크죠. 예컨대 재래 언론이나 유튜브의 치우침 정도가 7대3이 아니라 거의 99대1 수준으로 치우쳐져 있다거나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하고 있다거나, 이게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말하는 건가?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친노 친문을 싸잡는 걸 넘어서 친청계 전체 그리고 친청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묶어서 아예 반명으로 몰아세운다거나 신천지로 몰아가거나, 여기에 이제 자칭 친명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게 뭐다? 듣도 보도 못한 소수결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자칭 친명들이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쪽으로 붙어서 당원들을 겁박하거나 반명 신천지로 몰아세우는 거. 앞에서 소개해드린 정민철 씨도 이런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론이 굳혀진 거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 그리고 그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 노영희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스스로들 한심한 줄 알아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 구조적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시나리오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을 때나 가능한 거고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이 정부는 맹목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입법부인 당의 견제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 시나리오와 불가능 시나리오 모두 종합했을 때 결국 이걸 막고 견제할 수 있는 주체도 누구? 국민이라는 거. 이게 곧바로 전당대회 결과의 중요성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혼란과 의혹들이 전당대회 투표를 독려하는 사건들이 됐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유독 좀 마음이 아린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